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울릉도에 내려졌던 경계경보가 해제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울릉도 지역에 대한 위협평가 결과 오후 10시부로 경계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에 대해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하루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미사일 20여 발을 동서해상으로 발사하고 100여 발의 포병 사격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오전 8시 51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은 북방 한계선 NLL 이남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낙탄 지점은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지점입니다. 이 때문에 울릉도 지역에는 한때 공습경보가 내려졌고 이후 경계경보로 대체됐습니다. 오늘 2일 도 KBS 9시 뉴스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평범한 일상의 경보음이 울리는 듯합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6년 9개월 만에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북한이 휴전 뒤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겁니다. 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하면서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고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먼저 우한솔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26km 지점까지 넘어왔습니다.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이지만 속초에서 동쪽으로 불과 57km, 울릉도에서 서북방으로 167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오전 8시 55분쯤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북한은 10여 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을 동서해상으로 연이어 쐈습니다. 오전 6시 50분쯤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쐈고 9시 10분쯤에는 동해와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10여 발을 쏜 게 포착됐습니다. 2시간쯤 뒤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는데 북한은 이에 반발하듯 오후 1시 반부터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해상완 충구역 안으로 떨어져 9.19 군사합의를 또다시 어겼습니다. 오후 4시 반쯤에도 동서해상에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6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하루 동안 단거리 미사일을 이처럼 많이 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엔 지난 6월 5일 하루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방 한계선 이남의 영해 근처로 쏜 탄도미사일 도발을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당일 초저녁부터 112 신고가 쇄도했던 게 알려졌죠. 그런데 용산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사고 보고를 한 게 사고가 난 지 1시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압사할 가능성을 거론한 첫 신고가 들어온 것이 저녁 6시 34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서장은 대통령실 앞에 있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진보단체가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고 이 서장은 현장에서 집회 경비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와 집회 대응을 관장하는 경비, 정복과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밤 9시 20분까지 대통령실 앞에 머물렀는데 그때까지 이미 이태원 사고를 경고하는 112 신고가 8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집회 관리와 대통령실 경비에 집중하느라 이태원 상황을 간과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용산서장이 이태원 현장에 도착한 건 10시 20분쯤이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는 첫 신고가 들어온 지 5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도착 이후의 상황들도 속속 시간대가 확인되고 있는데 상황실을 통해 119 구급차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게 11시 5분 서장이 현장에서 구급차 통행로 확보를 지시한 건 자정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10분 뒤 이번엔 서울경찰청장이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용산경찰서 전 직원 비상소집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당초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이태원 상황이 보고된 시간은 밤 11시 36분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20분쯤 지나고 수십 명 신정지라는 보도가 나오던 시점에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가 인지했다는 겁니다. 주요 사건 발생 시 관할서장이 상급 청장에게 직보하는 경찰의 지휘보고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김수아 목격자 제가 신고하고 2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신고하고 나서 김광호 서울청장은 용산서장이 늦게 보고한 이유를 알지 못하며 보고받은 즉시 인력 증원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아닌 소방청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는데 보고를 받은 시점이 밤 11시 19분 참사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정부가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어제 1일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오늘 기일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관광지 이미지를 고려했고 중립적인 표현을 위해 썼다고 합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가 각 지자체의 사고, 사망자로 쓰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언론 등에서 사고 대신 참사라고 쓰고 있고 사망자가 아닌 희생자, 피해자로 쓰면서 정부가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참사가 아닌 사고로 쓰는 것은 관광지 이태원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앞사, 참사 이렇게 하면 그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인가 보다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가기를 꺼리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도 재난 관련 용어를 여러 기관에서 통일하기 위해 최대한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면 책임을 지게 되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책임을 안 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어 사용은 권고일 뿐이라며 얼마든지 다르게 써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 국감에서도 참사냐 희생자냐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오영환 국회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자체가 이런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장동혁 국회 운영위원 국민의힘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고 생각한다면서 용어는 선택의 문제로 특정 용어를 금기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합동분향소에 걸려있던 현수막입니다. 정부 권고에 따라 사고 사망자라 표현했었는데 오늘 아침 이렇게 참사 희생자로 바꿨습니다. 이제라도 희생된 분들을 제대로 추모해야 한다는 이유일 겁니다. KBS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파악한 뒤 계속해 참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함께 애도하고 다친 마음들 위로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